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인 공무원이 복무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복무 장소라는 것은 공무원이 그 임무 수행을 하는 주된 근무처, 주된 사무소를 가리키지요. 따라서 현재 청와대에서 대통령인 공무원의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씨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말했다. 그러면 문재인이 말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청와대가 행동했다. 청와대가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문재인이 행동했다. 문재인이 보여주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어째서 그런가? 청와대에는 공식적으로 500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청와대가 무엇을 했다고 하면은 그 모두가 문재인의 책임인가?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문재인이 대통령인 공무원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든 대통령령으로 임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차 지적을 했듯이 임무 수행이 아니라 제 멋대로 하고 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사실상의 대통령이니 청와대 대통령이니 하면서 그가 대통령인 공무원의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할 때 이러이러한 권한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을 너에게 허락하노라 한 그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문재인이 제 뜻대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인 공무원만 규정하고 있고 청와대라는 국가기관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법상 청와대는 없는 것이지요. 그 존재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무엇을 했다. 그것은 500여 명의 그 공무원이 있거나 말거나 우리의 헌법 시스템은 문재인 1인에게, 문재인이라는 단 한 명의 공무원에게 그 모든 책임을 지우겠다 하고 이미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의 책임이죠. 최근 뉴스가 나왔는데 환경부에서, 환경부 산하에 환경관리공단의 상임 감사를 공개 모집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청와대가 그것을 좌지우지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일반 국민이 그 공개 모집이라는 그 용어 하나에 국민이, 우리 5,100만이 거기에 부여한 신뢰를 아주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러한 배반 행위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공개 모집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가령 한 명을 모집한다. 그러면 내가 그 한 명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주관적인 그런 바람이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응모하는 모든 사람은 이번 이 공개 모집 절차에서 반드시 한 명을 선발을 할 것이다. 이러한 신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 법률 관계에서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약속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개 모집에서는 원래 선발하기로 한 인원은 반드시 선발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신뢰하에 그 모집에 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사람의 신뢰, 이 인간의 신뢰라는 것을 대단히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존중을 합니다. 그 신뢰를 깨는 자는 그것이 심하면 공존의 이웃에서 배제시켜버릴 정도로 그렇게 그 신뢰의 무게는 대단한 것이죠. 가령 성이 박인 박씨라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번에 선발하지 않겠다. 그런 조건이라면 그것은 공개 모집이 될 수 없습니다. 박씨를 딱 지정한 박씨 지정 모집이 되겠죠. 모집이라는 의미도 없는 겁니다. 가령 박씨가 탈락할 경우 이번에는 아무도 선발을 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그것은 공개 모집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기관이든지 혹은 공공단체든지 이런 곳에서 이와 같이 공개 모집이라고 해놓고 공개 모집이 아닌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위법한 행위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를 국가기관이 청와대가 그것을 하게 했다. 이것은 각각의 경우에 상황을 봐가면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철권 통치를 한 것이다. 민간인 사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대통령인 공무원, 청와대의 업무 범위가 엄연히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서 국민의 신뢰를 깨는 일을 그 힘을 가지고 자기 것도 아닌 대통령인 공무원의 그 청와대의 힘을 가지고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해서 국민의 신뢰를 깼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화한 것이 되겠죠. 사사로운 일에 쓴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 아들이 어릴 때 자기 아들이 이유다이하고 싸웠다고 한다면 그 이유다이를 잡아서 감옥에 놓고 사형을 시켜버리는 거하고 똑같다. 여러분은 이런 예를 들면 무슨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이번에 청와대가 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번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 환경공단에서 상임감사를 공개 모집한다 하면서 미리 뽑을 사람을 내정해 놓고 이 일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류를 접수한 사람은 16명이다 그러는데 그것은 16명을 집어서 공개 모집 공고를 한 것이 아니죠. 5,100만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전 국민을 속인 것이죠. 어떻든 1차 모집이 2018년 6월에 그 서류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부 16명이 서류를 제출했고 심사를 받았고 그 중에 A씨가 1등을 했고 B씨가 2등을 했고 그렇게 쭉 해서 7등까지가 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류 심사에서. 그런데 이 박씨라고 하는 사람은 전 한결의 기획조정본부장이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는 16명 중에서 12등을 해서
탈락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정하게 자신의 실력으로 12등을 했다고 한다면은 실력이 없는 것을 나무랄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12등으로 탈락을 했는데 사실은 13, 14, 15, 16등보다 정말 나았는가? 공정하게 채점을 했는가? 이 부분까지 의심스럽다. 이 서류 심사를 해서 박 씨가 탈락하고 나자 환경공단보다 상급기관이죠.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이 청와대에다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보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상임감사의 그 면접 전형은 진행하겠다. 이번에 그 서류심사에서 박 씨가 떨어졌는데 나머지 그 합격한 7명을 대상으로 2단계인 면접 전형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기는 하는데 적격자가 없다는 사유로 전면 재공고를 하겠다. 그래서 면접을 형식적으로 쇼로 그냥 진행을 하고 사전에 이 보고를 한 것으로 봐서 애초에 선발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다 원위치 뽑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다. 그리고 이 서류 합격자의 면접 전형을 실시한 후에 환경공단의 그 상급기관인 환경부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정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차 서류 전형을 해놓고 선발하지 않기로 청와대에 보고까지 해놓고 면접 전형을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정부의 범죄가 되겠죠. 그런데 이 박 씨 사건, 이것은 참 놀라운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청와대의 그 안목이라고 할까, 고집이라고 할까,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은 꼭 그 자리에 넣어야 한다. 이것은 행정 운영을, 집행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감정으로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번 일에서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집행정부가 하는 일이 더 좋은 성과,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네 편을 먼저 갖다 넣든 말든 절차만 지키고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뻔히 보여도 굳이 나무랄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2018년 상반기에 한국환경공단은 이 박 씨라는 사람을, 청와대가 이 사람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지요. 그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장차 있을 공개 모집 일정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알려준 사실만 가지고도 그것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고일 이전에 이것을 알려주었다고 한다면 독자적으로 이것은 위법 행위가 됩니다. 이메일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죠. 오는 6월 25일 공단 상임감사 공모에 지원하라. 그러니까 상반기에 미리 알려주고 오는 6월 25일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 이메일에 대한 반응은 있었다. 왜냐하면 박 씨가 지원을 한 것이 분명하죠. 12등을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환경공단에서는 이런 것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공단이 앞으로 1년 동안 추진할 2018년 업무 계획서,
내부 자료가 되겠죠. 이것을 따지면 수험생인데 수험생이 써서 내는 그 글을 채점하기 위해서 보는 그 데이터 같은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적합한 것을 썼는가? 결국은 모범 답안에 상당히 가까운 그런 것을 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준 것만으로도 서류 전형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주는 것이었으면 공고와 동시에 이것을 공개 자료로 올려놨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접 전형에서 심사위원들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 문항표, 이것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면접 전형에서 위법행위가 저질러진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박 씨는 이것을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12등이어서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으니까. 그러나 박 씨가 이것을 썼는가 못 썼는가가 아니고 이것을 제공했다는 것만으로 위법행위는 성립이 됩니다. 역시 심사위원들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 문항표도 모든 거기에 응모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공개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위법행위일 것이고 이것은 위법행위다 하는 것을 그 직원들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혜를 줬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이것이 첫 번째 박 씨를 위한 그 절차를 악용한 박 씨를 위한 공개모집이었다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남보다 좋은 조건으로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남보다 상위에 가서 자연스럽게 선발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들은 채점에 있어서도 역시 부정을 했다 하는 의심이 보입니다. 그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서류 전형을 채점하는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 공단의 임원 추천위원회 여기에서 했는데 그 위원은 이렇다고 합니다. 외부 전문가 3사람, 민주당 출신 김영분 씨, 문재인 캠프 환경특보 최종원 씨, 환경부 국장급 간부 1사람, 환경공단 출신 인재 1명, 이 사람들이 이것을 평가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16명 중에서 1등과 2등을 한 사람이 A씨, B씨라고 이제 가상적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1등과 2등을 한 사람에게 나머지 모든 위원들은 90점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를 줬다. 그런데 환경부 국장급 간부와 환경공단의 사람, 그 둘은 1등과 2등을 한 사람에게 60점대를 똑같이 줬다. 그런 겁니다. 채점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채점은 내 주관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어떤 전형을 할 때 그 채점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나는 아주 특이하게 줄 수 있다. 대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채점은 이것이 결국은 입증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애초에 남은 100점인데 나는 10점을 주는 사람이라면 심사위원으로 부적격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그러한 그 고집을 부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결국 이렇게 채점까지 밀어줬는데 1, 2등은 깎아내리고 그렇다면은 박 씨에게는 어떤 점수를 주었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는 16명 중에 12등으로 탈락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2018년 상반기부터 이 박씨 그리고 청와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사실 이것은 한 사람을 두고 10여 명이 둘러싸고 그 사람을 어떻게 떠받쳐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해보려고 했던 것을 보여주지요. 그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겉으로 뉴스에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이때까지 지원하세요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 자료를 보고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하고 그 자료까지 주고, 이렇게 답을 외워 놓으세요 하고 예상 질문까지 알려주고, 이렇게 한 것이지요. 얼마나 힘겹게 전력을 다해서 이런 노력을 했을까, 집단으로 이런 노력을 했을까. 그런데 그 결과 12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피해자는 1등이나 2등 그들만이 아닌 것이지요. 박 씨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였다. 아니 5,100만 국민이 피해자였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런 사람을, 이런 자기들의 실력으로 그 박 씨를 그 자리에 넣고 싶어서 권력을 남용했던 청와대, 아무리 해도 안 될 계략만 꾸미는 자들이다. 되는 일이 없는 청와대다.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패를 하자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두 번째 범죄 실행 계획을 세웠다. 그것을 시도했다. 나는 이 뉴스를 보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2018년 가을에 2차 공모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는 보다 확실하게 하려고 했던지 이 위원회, 그 평가를 하는 위원회에 당시 환경부 실장으로 있던 인물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가는 데는 문제가 됐던 모양이죠. 정관까지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 환경부 실장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2차 공모를 하기 한 달 전까지 청와대에 있었다고 하죠. 청와대 선임행정관이었는데 환경부 실장으로 와서 한 달 만에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이 된 것입니다. 의심을 하자면 누구나 의심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2차 공모에서 최종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재단의 기획위원, 문재인 캠프의 환경특보였던 유성찬 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앞에서 1차에서 실패했던 박 씨하고 비슷한 특혜를 주었다. 이렇게 밝혀졌고, 유성찬 씨 자신이 자기도 그 업무계획서 같은 그런 것들을 받았다.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부와 환경공단의 직원들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지시로 박 씨와 유 씨 두 사람에게 특혜를 줬다 하고 진술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019년 2월 25일자 그리고 2월 27일자 조선일보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청와대가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우리 국민이 정말 아무리 공무원이 그 뉴스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이 부패해도 또 우리 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좀 도를 넘었다 하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 99.9% 준법 국민들, 헌법을 준수하는 국민들은 그들의 잘못을 보완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키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괜찮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대통령인 공무원은 현재 헌법이 인정해준, 헌법이 부여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죠. 이것을 막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멋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청와대가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모래알처럼 작은 일에까지 전부 손을 내미는구나. 도대체 대한민국 곳곳에서 그들이 이렇게 손을 안 댄 곳이 어디 있을까? 작은 데까지 이렇게 그 탐욕을 부리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폭정을 하고 부정부패로 이렇게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그 구석구석은 어떨까? 혹시 대한민국은 제대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것일까? 안으로부터 다 갉아먹고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은 청와대를 통째로 인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을, 조국을, 다른 어떤 장관들을,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자들을 이제 더 이상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또 정치를 하겠다 하고 여당 노릇을 하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더 이상 두고 보고 싶지 않다. 국민의 의사가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우선 서두를 일은 이와 같은 일이 그저 묻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는 반드시 붕괴합니다. 대한민국이 붕괴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질서가 붕괴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끊기고 수돗물이 끊기고 도로가 더 이상 차가 달릴 수 없는 곳이 되고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입시도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공무원 세계가 이런데 입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래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돈을 벌 수 있는 장소의 내부자 거래, 그것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제 의심해야 합니다. 알아서 모든 일이 제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이라든지 또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밖에다 밝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깨알같이 썩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검찰은 조국을 수사하는 일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 행정관 이상의 공무원들을 전원 수사해서 도대체 그들이 얼마나 일을 벌여놨는지, 사실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 그러면서도 좀 부패할 수 있죠. 그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헌법과 법률을 젖혀놓고 문재인의 명령을 가지고 행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 일을 반드시 검찰이 이것을 밝혀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